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런 허허벌판 앞에 내려주고, 자 여기가 입구인데 입구 건물 자체가 레고랜드 호텔이에요. 와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크다. 이건 다른 데서 못 보던 거거든요. 그리고 저런 건 안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버프입니다. 어제는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다녀왔고 오늘은 어딜 갈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던 곳이 있긴 한데 여기가 너무 먼 거예요. 갈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지금 방금 그래 이왕 온 거 가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상하이 레고랜드입니다. 레고랜드 상하이를 가려면 기차를 타야 하더라고요. 도대체 위치가 어디에 있길래 기차까지 타야 되지? 기차를 가기 전에 티켓을 끊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티켓 가격을 알아보고 있는데 와 엄청 비싸요. 10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레고랜드 재팬이 거의 한 7만원 정도 하고 춘천 레고랜드가 5만원, 6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10만원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레고랜드 상하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아예 그 많이 묻는 질문에 그 란이 있어요. 왜 다른 아시아 레고랜드보다 비싼가요? 라는 질문이 진짜 많나봐요. 그래서 설명된 걸 보니까 엄청 큰 레고 피규어도 만들어져 있고 세계 최대 크기의 규모이기도 하고 해서 좀 가격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긴 했습니다. 레고랜드를 10만원 넘게 티켓을 주고 간다? 사실 제가 탈 수 있는 게 많진 않거든요. 레고랜드 가면은 이게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저는 여기 상하이 남역에 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기차역에 왔어요. 기차역 멋있네요. 여기 중국에서 기차는 처음 타보는데 여기 뭐 신분증 검사도 하고 그 신분증 검사하면 티켓이 막 그냥 통과해요. 뭐 티켓 찾아야 될 필요가 없고 그 신분증 찍고 그냥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내역을 쓰고 짐 검사해야 되고 레고랜드 덕분에 이렇게 또 중국에서 기차도 처음 타봅니다. 상하이 남역에서 한 20분 좀 안 되게 가면은 된대요. 진산북이라는 역에 내리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상하이 남역이 아니고 홍차오 기차역에서도 갈 수 있대요. 홍차오 기차역 아니면 상하이 남역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택시를 탈까 하다 했는데 택시가 6만원이 넘더라고요. 제가 있는 숙소에서. 그래서 그냥 기차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레고랜드가 알려주는 대로 한번 가보기로. 이게 6B, 6A 이렇게 있는데 B 쪽은 기차의 뒤편인 것 같고요. A는 기차의 앞편이더라고요. 기차 값이 비싸진 않아요. 그 레고랜드 상하이가 있다라는 그 진산북역까지 가는 데에는 한 6,000원, 7,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루에 기차 횟수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한 7편 정도 되는데 물론 오픈런은 아예 못하고요. 첫 기차를 타게 되면은 그 레고랜드 상하이 입구 앞에서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야 될 판이고 두 번째 기차를 타면은 오픈하고 1시간 반 뒤에 가는 일정이에요. 기차 타는 게 썩 좋은 일정은 아니다. 돌아오는 것도 7편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폐장할 때까지 못 있어요. 5시 가가 마지막 차고 폐장이 7시 정도에 하게 되면은 폐장까지 못 보는 거죠. 기차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콜룩 같은 데에서는 아예 프라이빗 차량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민광장역에서 상하이의 시내죠. 인민광장역에서 픽업해서 데려다주고 폐장 후에 다시 인민광장역에 내려다주고 하는 거는 하루 한 사람당 한 24,000원? 근데 그건 또 인민광장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인민광장 근처에 있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 프라이빗 서비스 내가 있는 곳까지 와서 데려다주는 거는 막 10만원, 20만원 넘기 때문에 그건 고려할 만한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직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좀 안내가 부족한 건 사실이다.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레고랜드 상하이 측에 촬영 문의도 드릴 겸 여러 가지 문의를 좀 하려고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 확인도 안 돼가지고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 홈페이지 안내가 되어 있어서 한번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예매는 트립닷컴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하는 건 엄청 쉬워. 예매하는 거. 도착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부르면 진산북역인데 방송에 진산베이라고 나와서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물어보고 내렸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레고랜드 가는 걸로 보이는 가족 애들도 같이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가지고 사실 여기서 어떻게 레고랜드까지 가나 궁금했는데 이분들 좀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중국은 기차역에서 나갈 때도 신분증을 찍어야 돼요. 이거 진짜 신기하다. 다들 이 버스를 막 뛰어서 타시길래 저도 따라왔습니다. 이거 뭐 가는 건가? 뭐 레고랜드란 말은 없는데 돈 내는 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불안해지지? 셔틀버스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버스를 사람들 우르르 타서
하려고 했더니 유료래요. 그래가지고 막 알리페이로 빨리 버스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됐어. 그러다가 또 갑자기 허허벌판에서 내리래요. 걸어가래요. 근데 레고랜드 보이지를 않아. 사람들은 군마루에서 내려서 지금 막 걷고 있어요. 이런 허허벌판 앞에 내려주고 여기 무슨 쇼핑몰 같은 거 보이고, 이 쇼핑몰 뒤에 아니 옆에 있나봐요. 사람들이 쭉 가고 있거든요. 레고랜드 가는 길이다 이런 거 전혀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걷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저도 그냥 따라 걷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도 느낀 건데 유니버셜도 그렇고 레고랜드도 그렇고 중국만 들어오면은 뭔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되게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앱도 못 깔아요. 저는 지금 앱도 못 깔아서 무슨 어택션이 있는지는 아는데 편하게 볼 수가 없어요. 진짜 뭐라고 붙어있긴 한가 봐요. 뭐라고 붙어있는 건 신기하다. 지금 이 건물이 몰이거든요. 몰 벗어나니까 바로 레고랜드 건물이 보여요. 레고랜드 호텔인 것 같은데? 진짜 여기 몰인데, 저 스타벅스 보여요? 몰인데 바로 여기가 레고랜드예요. 오, 쇼핑몰까지 있으니까 좋긴 좋네요. 자, 여기가 입구인데 입구 건물 자체가 레고랜드 호텔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가방 검사를 하고 이제 입장을 합니다. 레고랜드 호텔이 예쁘다는 생각은 들진 않는데 뭔가 대칭도 안 맞고 뭐 특이하네요. 어쨌든 여기서 입장을 했고요. 전 앱을 깔지 못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Download the WeChat. 아, WeChat? Yeah, the WeChat also have our. 근데 직원분이 이제 앱이 설치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중국 하면 위챗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위챗에 들어가면은 앱 못지 않은 기능들이 나와서 뭐 대기 시간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들도 볼 수 있고 하더라고요. 맵도 있고 지도도 있고. 중국 여행에서 위챗은 필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게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엄청 큰 레고 피규어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롤러코스터. 지나간다. 우선 사람이 더 많아지기 전에 저 롤러코스터부터 타야 될 것 같아요. 저거는 꼭 타고 가야죠. 레고랜드 상하이까지 왔는데. 제 웹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저 소식을 꾸준하게 전해드렸다는 거. 저 롤러코스터와 저 큰 피규어 때문에 계속해서 레고랜드 상하이 소식을 전해드렸었거든요. 와,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크다. 진짜 커요. 자, 바로 레고 코스터인데요. 레고 코스터. 빅 레고 코스터구나. 빅 레고 코스터 타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고 피규어가 되어서 롤러코스터 타는 컨셉인가 봐요. 그래서 이 주변의 모든 레고가 다 엄청 크거든요. 이렇게 밖에 있는 큐라인도 엄청 길긴 한데 오늘은 그래도 대기가 적은지 그래도 바로 안으로 들어가네요. 진짜 어린아이들한테는 약간 극강의 스릴일 것 같고 그냥 초등학생 이상만 돼도 그냥 탈 수 있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아요. 어린이 등원 쪽에 있는 그 패밀리 코스터? 그거의 좀 대형 버전 같은 느낌입니다. 자, 여기 보면 레고랜드 크리에이티브 월드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하는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이게 뭐야? 우와, 이런 공간이 있을 줄. 여기에 미니랜드가 있구나. 모든 레고랜드에는 미니랜드라고 하는 테마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고로 실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전시회도 동시에 해놓고 그 몇 군데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뭔가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좀 뭐가 또 특별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뭐 상하이니까 상하이 건물이 있을 거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상하이 옛 거리를 재현한 곳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공항에서 우리 보통 상하이 시내 갈 때 타는 마그레브 있잖아요. 그 마그레브를 재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만리장성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쭉 가다가 밑에 부분은 아이들이 완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베이징의 자금성입니다. 여기는 이제 레고로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여기다 붙이면 소원을 들어주는 등불이 절로 날아가나봐요. 이렇게 스캔돼가지고 이렇게 유령을 만들거나 이렇게 한자를 쓰거나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데 제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레고를 잘 못해가지고
꾸미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글자 썼어요, 글자. 만든 걸 여기다 붙이고 여기서 이제 사진 찍어서 OK를 누르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역시 상하이 시내가 이렇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상하이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본 건물들이죠. 미니랜드가 딱 중앙에 있는 큰 건물 안에 있는데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방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놔서 약간 허브 공간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방 곳곳에 이제 출입구가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테마구역으로 나가면 됩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랬을 때 좀 쉬고 싶은 공간이 필요하다 한다면 여기만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 정말 괜찮아요. 벌써 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근데 어제와 다르게 오늘 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어요. 그 사이 또 비가 왔었네요. 정말 상하이 요즘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고랜드 상하이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보트라이드. 이건 다른 데서 못 보던 거거든요. 궁금해요. 이런 레스토랑 너무 귀여운데요. 여기 햄버거 파는 곳이라고 하던데. 자, 이번에 제가 궁금했던 보트라이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레고랜드에서 보지 못했던 레고랜드 보트 투어. 各位游客，因恶劣天气即将来临，玩家们，欢迎来到乐高乐园游船之旅。建筑旁那个弯弯曲曲的是乐高大飞车，你们游泳器去挑战吗？那他本来会吹水的这样子坑了，现在小白王子还有幻影忍者的村民们也真是优雅。快看那个在踩水车上的村民啊！ 우선은 뭐 천천히 가는 거다 보니까 뭐 스릴이나 이런 거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뭔가 되게 신선했어요. 저한테는 재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또 스릴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래 이런 시도를 했구나 신기하다라는 거였고, 다음은 레고시티 테마구역인데요. 레고시티 테마구역은 뭐 다른 레고랜드에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레고랜드 춘천에 있는 것과 비슷해요. 네, 규모가 좀 더 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어트랙션 구성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게 아니라 완전 똑같습니다. 여기 일본식 장어덮밥을 파는데 밥 모양이 레고 모양이에요. 신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건 코리안 스타일의 이게 뭐야? 프라이드 포크 스트립이라고 해서 약간 탕수육 같은 건가 봐요. 요즘 파크 어디를 가나 코리안 스타일이 인기가 많나 봐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항상 드는 의문은 왜 코리안 스타일인가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 여기 또 4D 시네마 극장이 있는데요. 상영되는 영화들이 다른 레고랜드랑 동일해서 굳이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엄마 아빠 힘들게 하는 소방차 놀이기구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수도 많이 봤던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레고시티 레스토랑이라고 식사하러 왔는데 와 줄이 엄청 기네요. 여기가 뷔페거든요. 성인이 168위안, 어린이가 108위안 뷔페를 먹을 수 있는 곳이어서 인기가 많나 봐요. 뷔페를 먹으려고 했는데 사람도 많고 제가 이렇게 여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다시 상하이로 가려면 기차를 타야 되는데 기차 시간이 여유롭지가 않아요. 하루에 몇 번 안 되고, 그리고 5시 몇 분이 막차예요. 해장은 7시거든요. 그러니까 7시까지 있으면 여유롭게 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조금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뷔페는 포기하고 다른 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 테마구역은 너무 비슷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레고 프렌즈 테마구역입니다. 상하이 레고랜드에서는 여기 애플프라이즈를 여기 프렌즈 테마구역에서 파는데, 애플프라이즈는 레고랜드의 대표적인 간식이에요. 네, 사과튀김이죠. 사과튀김. 레고랜드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두바이에도 있고 뭐 레고랜드마다 있는 그런 간식이어서 한번 맛보시면 좋아요. 물론 호불호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상하이 레고랜드에서 밀고 있는 팝콘통입니다. 이거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프렌즈 테마구역은 뭐 대표적인 어트랙션 없이 그냥 이게 완전 하나의 그냥 뭐라 그러죠?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어트랙션이 없는 건 아니네요. 여기 회전근에도 있네요. 회전근에. 근데 이제 앞에 우리 입구 쪽에 있었던 그 테마구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들은 다 예측이 가능한 어트랙션이거나 혹은 다른 레고랜드에 있었던 테마구역이랑 너무 비슷해요. 저 건물이 아까 전에 우리 미니랜드에 있었던 시원한 공간 이제 뒤편이고요. 저기가 이제 반바퀴 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게 바로 몽키키드 테마구역이 나옵니다. 제가 사실 레고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가지고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손오공을 테마로 하는 라인이래요. 근데 손오공 하면은 또 중국이고 또 여기 중국 상하이에 생기는 최초의 레고랜드니까 이 몽키키드가 빠질 수가 없죠. 근데 저는 몽키키드는 몰라도 이 테마구역에서 너무 타보고 싶었던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운유래요. 아직 운영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이거를 너무 타보고 싶은데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타보고 싶었던 게 바로 저거거든요. 저거. 아, 저거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런 건 안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 근데 이거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아예 주변에 이렇게 가설벽을 치고 뭔가 공사를 하고 있는 거 봐서 아직 뭐가 다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곧 연다라는 내용만 적혀 있고 문을 안 열어서 좀 아쉽습니다. 아, 이거 너무 궁금했는데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스테이지나 이런데 저거는 곧 오픈할 거라고, 아직 오픈 안 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내가 못 봤나? 이거는 여기 상하이 레고랜드에서밖에 없으니까 안 하네요. 와, 제가 이런 어트랙션을 몇 번 본 적은 있죠, 여러분들도. 그리고 신기하게 서서 타는 거고 뒤에 허리를 잡아준 상태에서 타는 거예요. 아, 이게 입구인가봐요. 아까 전에 제가 타고 싶었던 거. 제목이 이름이 플라워 프루트 마운틴 어드벤처. 와, 이름 자체가 너무 흥미진진한데? 아, 너무 궁금한데? 이 라이드 너무 궁금하다고. 어떻게 된 거냐? 말들을 좀 해보세요. 말들 좀 해보세요. 말들 좀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다? 자, 밥 먹으러 픽시스 푸드코트에 왔습니다. 이 돼지가 그 몽키키드에 나오는 캐릭터인가 봐요. 대략 이런 분위기고요. 약간 중국 음식 파는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 배도 고프고 너무 덥고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자리가 있든 없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시킨 돼지고기 들어간 면 요리고요. 그리고 이게 레고 모양의 밥입니다. 뭔가 귀엽고 특별한 걸 먹고 싶었는데 배도 고프고 더워서 우선은 가까운 데로 들어왔고, 가까운 데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많은,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곳에 들어왔어요. 역시 중국은 면 요리가 맛있죠. 국물이 시원하네요. 맛있어. 약간 디즈니에서 이제 미키 모양의 계란을 만든 것처럼 여기도 무슨 모양의 계란을 만들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제가 몽키키드를 잘 몰라서 그런가? 와, 이거는 뭐 세계관 아는 사람들 너무 재밌을 것 같은, 뭐가 심상치 않은 게 있네. 여기 다음은 닌자고 테마구역입니다. 닌자고 테마구역은 우리 춘천 레고랜드에도 있잖아요. 어떻게 좀 다른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 어트랙션 자체가 다르네요. 방금 전에 그 어트랙션을 제외하고는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 가게 그런 위치까지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춘천 레고랜드와 똑같은 위치에 닌자고 더 라이드가 있습니다. 자, 이 라이드는 그냥 우리 보통 아는 그냥 도는 라이드 같지만 주변에 이렇게 관역이 있어요. 관역을 맞추는 그런 어트랙션입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 총이 있잖아요. 이 총을 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오늘의 점수, 그 다음에 1년 중에 가장 높은 점수, 각 비클별로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총이 있는 맨 앞자리는 이 키 사이에 있는 애들만 탈 수 있대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냥 뒤에 타고 계세요. 이건 조금 안타깝다. 이게 성인도 탈 수 있게끔 해놨어야지 뭔가 총을 쏘면서 즐길 텐데 아쉽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테마구역은 레고 캐슬 테마구역입니다. 역시 춘천 레고랜드에도 있고 전 세계 레고랜드 곳곳에 있는 그런 테마구역이죠. 레고 캐슬 테마구역의 가장 대표적인 롤러코스터가 바로 드래곤이라고 롤러코스터잖아요. 이거는 그 버전의 아기 버전, 조금 더 어린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롤러코스터죠.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더 드래곤 롤러코스터입니다. 자, 더 드래곤 한번 타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게 여기는 더 드래곤이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대기 시간 10분밖에 안 돼요. 우리 아빠들 힘들게 한다는 수동으로 올라가야 되는 자이로 드롭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캐슬 레고 테마구역에 있습니다. 다음에 레고랜드마다 있는 가장 큰 샵, 더 빅샵. 그래서 굿즈는 좀 볼게요. 역시 다른 빅샵과 비슷하게 섹션별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신바, 우와, 이거 진짜 신바 같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거군요. 몽키키드. 뭔지 모르겠지만 애들 환장하게 생기긴 했다. 애들 좋아하겠어요. 전 이번에 그 레고랜드 상하이 때문에 이걸 알게 됐거든요. 진짜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재밌어 보이긴 해요. 저 몽키키드가 뭔지 아시는 분들 계세요?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궁금해져가지고 저도 찾아보긴 할 거지만 저도 제가 좋아하는 마리오에 또 눈길이 가고요. 이거 처음 보는데? 팩맨 그 게임기. 이것도 레고로 있나봐요. 있네 여기. 우와, 이거 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있었나요? 이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상하이에서 나이키랑 콜라보한 건가봐요. 아, 제가 레고를 잘 알아야 이건 여기에만 있다, 새로운 게 있다 이렇게 소개해드릴 텐데 제가 관심 있는 것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기차 끊기의 위기여서 를 여기까지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가 조금 좀 쉽지 않네요. 그 기차가 좀 너무 한정적으로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사람이 많을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다른 레고랜드에 비하면은 사람이 많은 거긴 해요. 신기하게. 아마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어트랙션 대기는 보통 아무리 인기 많은 것도 3-40분 정도인데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더 짧게 금방 또 탈 수 있더라고요. 대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길진 않아서 저는 사실 기차가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시간이 못하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이거를 패스트 트랙을 살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앞에 2개 탔던 거, 빅 레고 롤러코스터하고 보트 타는 거, 그거 조금 처음 타보는 건 신기했고, 손오공 보트라이드를 못 타서 너무 아쉬운데 그거를 타러 또 올까? 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냥 다른 부분 너무 똑같아가지고 아이가 있으면은 물론 올 수도 있겠지만 자, 이제 빨리 기차를 타러 가야 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고요. 저는 짐을 다 싸고 레이즈를 먹으면서 카메라를 켰어요. 이번 여행에 대한 총 결산이라고 해야 될까? 아직 새벽 4시 비행기를 타기 전이어서 김에 내렸을 때 어땠을지 잘 모르겠지만 괜찮다, 지금까지는. 우선은 빡세긴 빡셌어요. 근데 빡센 건 제가 빡셌던 거죠. 제 일정 자체가. 왜냐면은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오픈런 해가지고 폐장할 때까지 정말 다양한 레슨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쓰러질 정도로 진짜 열심히 다녔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레고랜드를 갔으니까 이틀 연속 테마파크를 간 거잖아요. 이건 진짜 엄청난 체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저 같은 일정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죠. 아마 하루는 상하이 디즈니랜드 가시고 하루는 뭐 상하이 시내를 돌지 않을까 싶은데, 시내 투어 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테마파크보다는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막 뭔가 어트랙션을 타겠다 뭐 이렇게 뭔가 목적이 막 있는 건 아니니까 쉬엄쉬엄 다닐 수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아까 전 레고랜드 갔다 와서 여기 호텔에 들어와가지고 초저녁에 한 2-3시간 잤어요. 왜냐면 새벽 4시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저는 약간 비행기를 타기 전에 씻고 또 옷도 갈아입고 보송보송한 상태에서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호텔을 1박을 더 추가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 비쌌으면 제가 안 했겠지만 생각보다 쌌어요. 하루 1박에 5만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내가 치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저 초저녁에 자고 체력을 다시 모았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풀로 놀아야지 해서 늦은 밤까지 풀로 노시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저처럼 하신다면은 이 조이풀 야드 호텔에서 새벽 1시 5분 셔틀을 신청하셔가지고 그 셔틀을 타셔야 비행기 타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도 이제 곧 셔틀버스를 타러 가야 되니까 레이즈 먹으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타야 될 거 4시 부산 가는 거. 새벽에 공항은 고요하네요. 문 연대도 없고. 근데 저는 또 이런 분위기를 또 좋아해요. 북적북적한 것보다는 조용한 게 좋고 사람 없는 게 좋고, 단 예외는 테마파크는 뭐 북적여도 괜찮다. 이번 여행은 여기서 끝이고요. 저처럼 김에서 출발해서 상하이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주말만 이용해서 상하이 갔다 오실 분들은 제가 항공권 할인 받으실 수 있게 자세한 내용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미국 시리즈 뒷이야기들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